자, 오늘부터 배울 건 물리인데, 물리. 이 물리라는 과목의 특징을 좀 알려주면, 물리의 정의는 원래 물리는 물체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말을 해요. 물체. 쌤이 분필이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분필은 물체예요, 물질이에요? 물체라고 합니다. 물질이 뭐냐면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를 물질이라 그래. 문제. 책상은 물체예요, 물질이에요? 물체잖아. 책상을 이루고 있는 재료는 뭐야? 나무죠. 나무가 뭐가 되는 거야?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무 또는 재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화학이라고 친다면 이제 물체 자체를 다루는 게 물리라고 보면 됩니다. 분필은 물체예요, 물질이에요? 물체죠. 물체한테 쌤이 무슨 짓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물체가 날아가가지고 이 교실을 뚫을 거예요. 분필이 이 교실을 뚫어가지고 옆 교실로 날아갈 겁니다. 보세요. 쌤이 뭘 가하나 잘 봐. 물체가 왜 움직이나 잘 보세요. 으이샤! 절로 갔죠? 물체는 왜 여기 있던 게 저리로 갔나요? 쌤이 뭘 가했어? 한 글자예요. 힘입니다. 힘. 물체를 운동시키는 것 또는 물체를 부시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냐? 라고 누가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힘이요. 라고 말합니다. 힘.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힘을 배우는 거예요. 힘. 그래서 힘의 정의 한번 우리 볼래요? 힘, 세 개 뭐라고 써있어요? 힘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방향, 빠르기 이런 것들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써있어. 밑줄 좀 걸을까요? 우리가 힘은 그동안 뭐라고 알고 있었어? 힘 주는 거야. 그죠? 센 거 이런 거 알고 있었는데 힘이 뭐다? 바로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방향, 빠르기 같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어떠한 원인을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힘이 이런 거구나. 힘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물리 자체가 물체를 다루는데 물체한테 뭘 가하면? 힘을 가하면 물체가 슝슝 날아간다는 거죠. 바로 힘이 바로 물체를 운동시키는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운동 상태라고 합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쌤이 분필을 던졌잖아. 쌤한테는 그럼 힘이 있는 거 없는 거야? 힘이 있는 거지. 그지? 보이나요? 보여?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지만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화살표입니다. 야, 힘을 우리 화살표로 표현을 하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화살표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물체가 있는데 자, 이 물체한테 내가 힘을 가할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할 건지 오른쪽으로 가한다고 쳐볼게요.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면 자, 이 물체한테 여기다가 힘을 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 거야.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딱 표현을 하면 아, 얘 오른쪽으로 밀었네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화살표가 오른쪽이니까.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밀었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어? 화살표가 점은 똑같이 찍히고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만 딱 봐도 우리는 얘가 어느 방향으로 힘 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노란색 화살표랑 분홍색 화살표가 좀 다르죠? 뭐가 달라? 길이가 다르죠? 색깔이 다를까요? 길이가 다르죠? 이 길이도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거야. 얘가 보니까 하나,
3배 정도 된다고 쓸게요. 3배 정도 돼서 왼쪽 힘을 첫 번째 힘이라서 폴스 1, F1이라고 표현해볼게요. 힘을 영어로 폴스 F라고 표현합니다. 힘은 영어로 폴스 F라고 표현을 해요. 파워라고 표현하지 않고 force라고 표현합니다. 힘을 F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F1이라고 써있으면 첫 번째로 가한 힘 이런 뜻이고요. 오른쪽 힘을 그래서 두 번째로 가한 힘 F2라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F1과 F2 중에 누가 더 큰 힘인가요? F2가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정확하게 저 왼쪽 화살표에 비해서 오른쪽 화살표가 한 3배 정도 더 길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또 힘의 크기도 몇 배만큼 크다? 3배만큼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힘의 단위로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뉴턴. 우리 아이작 뉴턴 알죠? 아이작 뉴턴님의 이름을 따서 힘 뒤에다가 이 단위로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게 돼요. 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딱 봐도, 그죠? 인정 안 하는 분이기는. 쌤이 힘 엄청 세요. 인정 역시 안 하는 분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쌤이 가진 힘을 다 이제 뉴턴으로 환산하면 일단 쌤 몸무게도 아래로 누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쌤이 만약에 여기 개미가 있는데 개미를 이렇게 밟았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겠죠. 왜? 쌤이 누르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몸무게도 단위가 뭐가 된다? 뉴턴입니다. 몸무게의 단위도 똑같이 힘의 단위와 똑같은 뉴턴을 사용하게 돼요. 정리하면 이 뉴턴이라는 단위는 언제 쓰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힘의 단위도 뉴턴을 사용을 하고요. 무게의 단위도 뉴턴을 사용합니다. 힘의 단위도 뉴턴을 사용을 하고 무게의 단위도 똑같이 뉴턴을 사용을 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단위가 왜 똑같은지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왼쪽으로 가한 힘이 만약에 2뉴턴이었다면 오른쪽으로 가한 힘은 3배야. 몇 뉴턴일까요? 6뉴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3배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만 보고서 얘가 6뉴턴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을 표현할 때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이며 화살표의 시작점이 바로 힘을 가한 지점이 됩니다. 힘을 가한 지점이 돼요. 좀 심한 개념인데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이 물체한테 힘을 가하면 손을 여기다 대고 밀 거 아니에요. 힘을 가한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근데 왜 여기다 찍어놨을까? 그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건 무게 중심이 움직일 때 움직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겉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밀고 있지만 실제 점을 찍어서 이 물체를 표현할 때 이제 움직이는 걸 표현할 때는 이 물체의 무게 중심에다가 점을 찍고서 이렇게 힘을 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 그 물체의 무게 중심을 찾아서 화살표를 그려주는 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1번 시작점, 2번 방향, 그 다음에 여기 3번 크기, 이 세 가지가 1번, 2번, 3번을 뭐라고 하냐면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힘을 표현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힘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실험을 하나 할 겁니다. 힘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한테 힘을 줄 겁니다. 힘을 줄 거고요. 잘 보이나? 잘 보이네요. 이 물체한테 힘을 줄 거고요. 이 물체한테 내가 쌤 기준으로 할게. 쌤 기준으로 왼쪽으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넘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면 오른쪽으로 넘어지겠죠? 자, 힘을 준 방향에 따라서 물체가 넘어지는 방향이 달라졌죠? 이걸 힘의 효과라고 합니다. 힘의 효과. 힘의 효과를 생각해봐. 첫 번째,
물체를 미는 힘의 방향. 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힘의 방향에 따라서 힘에 의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맞죠? 그럴 때 이 힘의 방향이 바로 첫 번째 요소. 힘의 3요소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힘의 효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힘의 3요소라고 해. 힘의 3요소, 1번, 2번, 3번 모두 힘의 효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힘의 3요소입니다. 당연히 힘의 방향은 힘의 3요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의 크기도 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힘의 크기도 효과가 달라지나요? 쉽게 말하면 힘의 크기가 달라지면 효과도 달라질까? 당연히 예스예요. 천천히 힘을 가하면 이렇게 넘어지죠. 그쵸? 세게 힘을 가하면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에요. 선생님 힘 어마어마한 거 같죠? 무슨 힘의 효과가 달라지잖아. 그치? 힘의 효과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역시 힘의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 역시 뭐가 된다? 힘의 3요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힘의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힘의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것도 힘의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힘의 작용점입니다. 힘의 작용점이 힘의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야. 내가 얘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왼쪽으로 밀 거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왼쪽으로 밀 거야. 두 번 밀 거야. 그럼 얘는 힘의 효과가 달라질까? 어디를 미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 건데 왼쪽으로 밀 건데 이번에 위를 먼저 밀어볼게. 위를 밀면 이렇게 넘어지죠. 그죠? 근데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아래를 밀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보이나요? 다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위를 밀면 이렇게 넘어지죠? 하지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아래를 밀면 이렇게 넘어진다고. 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네요. 어디를 미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죠? 힘의 작용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힘이 작용한 점, 힘의 작용점이라고 표현해요. 힘의 작용점에 따라서도 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세 가지가 힘의 3요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힘의 3요소가 뭐라고요? 첫 번째, 힘의 방향. 두 번째, 힘의 크기. 세 번째, 힘의 작용점. 세 가지 모두가 힘의 3요소입니다. 우리 책에 이쁘게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힘의 3요소. 왜 3요소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힘의 3요소라고 불러주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책에서는 간단하게만 써있지만 우리는 이걸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힘의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 힘의 3요소는 힘의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이제 메모를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왼쪽에 곁가지 2번에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곁가지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이긴 해요. 힘의 효과에 따른 변화. 그래서 힘의 효과는 크기, 방향, 작용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되겠죠. 힘의 그런 것들을 힘의 3요소라고 불러주는구나 라고 일단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힘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자, 힘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힘을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힘이 이 물체를 다루는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힘이 없으면 물리라는 과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운동을 분석하고 막 그럴 텐데 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물리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 두 번째 내용 갈게요. 쌤이 강의하는 방식은 일단 5번까지 썼잖아. 자,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혹시라도 내가 1번은 잘 들었는데 2번 할 때 좀 졸았다. 2번 할 때 좀 놓쳤다. 그럼 쌤 2번 한 번만 잠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금방 다시 설명할 수 있으니까 혹시 놓쳤더라도 얘기를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얘기할게요. 중력입니다. 자, 중력. 중력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중력이란 뭐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구, 안녕 지구. 물체, 대표적인 물체가 항상 이거 나오죠. 사과, 그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일로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 힘을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이라고 해요. 쌤도 지구에 서 있잖아. 지구에 서 있습니다. 쌤이 체중계를 갖다 놓고 쌤이 이렇게 지구에 딱 섰어. 머리가 이렇게 크지? 전혀 나갔지 않네요. 다시 그릴게. 머리는 작고 몸통은 이만하고 다리가 엄청 길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선생님. 비율이 정확하죠? 그래요. 아무튼 선생님은 그런 거 봐. 지구가 선생님도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잡아당기죠.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쌤이 점프도 못 뛰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치? 내가 점프를 뛰더라도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중력이 날 잡아당기니까. 그죠? 중력이란 힘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중력이 나를 잡아당기는데 이걸 바닥에다가 체중계를 놓고서 체중계 위에 이렇게 올라가. 어떻게 될까?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그 힘의 크기가 체중계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이해됩니까? 체중계는 그래서 뭘 재는 도구다? 중력을 재는 도구입니다. 중력을 재는 도구다. 체중계는 그래서 지구가 나를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지 중력을 재는 도구입니다. 쌤의 질량이 60kg쯤 됩니다. 여러분들 쌤의 질량을 궁금해하지 않고 항상 뭘 궁금해하냐면 쌤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하죠. 몸무게. 쌤 몸무게를 물어보면 몸의 무게를 물어보면 쌤은 588N이라고 대답합니다. 쌤 몸무게가 얼마예요? 588이라고 말해요. 이게 정확한 대답이야.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몸무게 물어봐. 잠깐만 있어봐. 그럼 계산해야 돼요. 뭘 계산한다? 나의 질량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 지구에서는 9.8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무게를 만듭니다. 저걸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주는데 지구에서는 다 9.8을 곱해서 무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쌤 몸무게도 60에다가 9.8을 곱해서 588N이 나온 거예요. 친구한테 굳이 뉴턴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몸무게 얼마야? 588이라고만 말하면 돼요. 그럼 몸무게가 만약에 40kg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9.8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48에 32, 49, 36, 39, 392N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내 몸무게가 40kg이면 친구가 내 몸무게 물어봅니다. 너 몸무게 얼마야? 392. 막 이러고 지금 깜짝 놀라겠죠. 무슨 392야? 미쳤나 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또 무게 물어봤으니까 무게로 대답한 거야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약간 따돌림 받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따돌림 받는다기보다도 너무 정확해서 그지?
이과충이라고 말하죠. 이과충. 이과벌레들, 이과충. 이과충들은 무게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쌤 당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쌤 당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과를 좋아하는 벌레들, 그죠? 이과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게는 이렇게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이따 할 얘기인데 무게와 질량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겁니다. 무게와 질량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중력은 그냥 다 우리 배웠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요. 중력의 방향은 그러면 지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중력의 크기는 그래서 봐봐, 정리할게 이거야. 중력의 정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중력의 크기를 지금 얘기하는 중이야. 중력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진 거 보여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커질수록 무게도 중력도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요걸 통해서 미리 알려준 겁니다. 질량이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세 번째, 중력의 방향은 그럼 어느 방향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물체가 여기 있어요. 얘는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이 방향. B라는 물체가 여기 있어요. 얘는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일로. 여기에 C라는 물체가 있어요. 얘는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이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는데 C는 어느 방향으로 떨어집니까? 아래 방향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떨어지는 방향은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리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죠? 아래라는 표현이 지구의 중심 방향을 아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은 이 세 가지 중력의 정의, 크기, 방향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현상들은 좀 이따가 배워볼 겁니다.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는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자, 두 가지 합시다. 질량은 뭔지, 현상은 뭔지 얘기할게요. 자, 질량이 뭔지 정리합니다. 봐봐, 질량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앞에다가 물자가 생략된 게 질량이야. 그래서 질량이란 뭐다?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해요. 쌤을 봐봐. 쌤이 밥을 겁나 먹어서 지금 쌤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그래서 이 물질의 전체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쌤을 이렇게 이렇게 머리 잡고 잡아다가 달에다가 딱 옮겨놨어. 그런다고 쌤의 질량이 달라질까? 물질의 양이 달라지지는 않겠죠. 맞죠? 그러므로 질량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질량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 이것을 질량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이거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 질량이다. 쉽게 말해서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지구에 있던 나를 잡아다가 달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양이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구는 이따만 한데 달은 지구의 4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행성이 또는 위성이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 누가 더 셀까? 지구가 셀까? 달이 셀까? 지구가 더 셉니다. 지구가 훨씬 더 세게 나를 잡아당겨. 그래서 쌤이 이렇게 똑같은 질량 가지고 지구에 서 있고 달에 서 있다면 지구에서는 쌤 몸무게가 얼마 나와? 588N 나오잖아. 그치? 하지만 달에서는 나를 살짝 더 작게 잡아당깁니다. 얼마나 작게 잡아당기냐면 6분의 1의 크기밖에 안 돼요. 달에서는 6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88에 대한 6분의 1 정도밖에 나타나지가 않겠죠. 6954, 6954, 6954, 6848, 6954, 6848, 98N으로 쌤 몸무게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이어트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달에가 살면 돼요. 되게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이만했는데 뼈만큼으로 줄어들어요. 쌤의 질량은 어때요? 지구에서도 60kg, 달에서도 60kg로 동일합니다.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은 항상 동일하지만 무게는 어떻다? 장소마다 달라지죠. 왜? 무게가 뭔데? 그 행성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그 행성에서 또는 위성에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무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요. 무게는 그럼 곧 뭐다? 무게가 바로 중력이야. 중력 때문에 무게가 발생하는 거야. 중력 때문에 무게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지구에서의 중력과 달에서의 중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몇 배밖에 안 된다? 6분의 1밖에 안 된다. 옛날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갔어요. 달에 가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면은 점프를 떼서 붕 이동을 해요. 왜 이렇게 이동을 할까? 중력이 작으니까 조금만 뛰어도 엄청 많이 훅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이동할 때 점프를 떼서 붕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력이 약한 걸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점프를 떼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걸어가면 걸음이 잘 안 걸어져요. 봐봐. 걸음을 걷는다는 건 지구 중력이 나를 잡아당기니까 탁 잡아당기는 걸 이용해서 밀고 하면서 가는 거거든. 근데 달에서는 나를 많이 안 잡아당기니까 밀면 이러고 걸어요. 걷기가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점프 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걷는다는 것도 중력이 있어야 걸을 수가 있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질량이 뭔지, 질량하고 무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준 겁니다. 질량과 무게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상, 중력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눈과 비가 내린다는 건 어디로 내린다? 땅을 향해 내려오잖아. 그 이유가 중력 방향이 땅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눈과 비가 내리는 것도 뭐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상상해봐. 지구에 중력이 없어. 구름이 있는데 구름에서 비가 떨어진다. 밑에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비가 안 내려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력이 없다면 비도 눈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진다. 폭포를 보면 폭포가 막 뒤로 확 떨어지잖아. 중력이 없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이 거기 계속 하늘에 고여있겠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식물의 뿌리가 아래 방향으로 뿌리가 자라잖아. 식물은 뭘 감지하는 거냐면 중력을 감지해서 중력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고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줄기를 자라게 해요. 근데 중력이 없으면요. 내가 식물이야. 중력이 없어. 어디로 자라야 되지? 몰라. 하늘로 뿌리가 막 자라고죠. 줄기 막 옆으로 일로 막 자라고죠. 아무데나 막 자랍니다. 중력을 감지 못하면. 이상한 식물이 되겠죠. 그지? 다 중력 때문에 정상적인 모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중력 때문인 거고요. 스카이다이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 스카이다이버라고 하는데 스카이다이버가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도 중력 때문인 겁니다. 중력이 없다면 떨어지지 않겠죠. 계속 거기 머물러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중력에 의한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중력이 뭔지 얘기했고요. 무게와 질량 아까 다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무게를 재는 도구하고 질량을 재는 도구가 다르겠죠? 여기 무게는 질량은 이 녀석, 무게는 요 녀석이라 할게요. 질량을 재는 도구와 무게를 재는 도구가 다를 텐데 지금 요 체중계는 뭐를 재는 도구였어? 무게를 재는 도구잖아. 체중계는 원래 옛날 체중계는 올라가면 용수철이 디릭 늘어나면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만큼 눈금이 움직이거든요.
용수철 저울이라고 말해요. 용수철 저울이 무게를 재는 도구입니다. 용수철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바로 무게를 재게 돼요. 하지만 질량을 잴 때는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이런 거 이용합니다. 양팔 저울을 이용합니다. 양팔 저울. 예를 들어볼게. 여기는 지구고요. 달입니다. 양팔 저울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준비한 다음에 쌤이 여기 올라갔어. 쌤 몸무게 얼마야? 588이죠. 그지? 588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다가 추를 올려놓으면 588짜리 추를 올려놓으면 쌤하고 딱 맞겠죠? 그래서 추를 여기다 막 올려. 추를 막 이렇게 올린 거를 다 더해봤더니 588이야. 얘도 588이네. 아니다. 소리. 잘못했다. 60kg이잖아, 질량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를 막 올려. 추를 막 올려가지고, 추의 모든 추의 합이 60인 걸 확인을 해요. 보니까 30짜리 하나랑, 30짜리 두 개. 30짜리 두 개를 넣었더니 딱 수평이 맞았어. 쌤의 질량이 얼마인 거야? 60kg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똑같이 이 장치를 가지고 달에 갑니다. 달에 가가지고 쌤이 이렇게 왼쪽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달에서는 나를 잡아당기는 힘은 약하잖아. 그죠? 근데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여기서는 강한데, 얘는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데 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도 강하니까 이렇게 쓴 거야. 달에 가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 오른쪽에 올린 추를 잡아당기는 힘도 같이 약해지겠어. 그치? 같이 약해지니까 같은 양, 똑같은 양을 올려야지만 수평이 맞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추를 올렸을 때 몇 개를 올리면 딱 맞나? 똑같이 30짜리 30이라고 써있는 거 두 개를 올리면 또 수평이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을 이용하면 지구에서 내 질량을 재든 달에 가서 내 질량을 재든 똑같이 60으로 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지만 그 추를 잡아당기는 힘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숫자는 동일한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을 재는 도구로 추를 이용한 양팔 저울을 이용합니다. 자, 키워드는 이거야. 질량을 잴 때는 뭘 이용해야 됩니까? 양팔 저울이요. 양팔 저울은 추가 들어간 것들. 하지만 몸무게를 재는 도구는 추는 없어. 추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 들어간 것들을 가지고 재게 되는 거지. 우리 책에 질량을 재는 도구에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뭐다? 추를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추를 이용하는 것들을 이용하면 질량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무게와 질량 그리고 달에서 나의 무게 또는 질량을 재는 것까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달은 몇 분의 몇이다? 무게가 6분의 1이다. 하지만 질량은 밖에 안 바뀌어. 질량 바뀌지 않죠? 이것까지 정리하면 달에서까지 정리가 끝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탄성력 할 거예요. 머리 잠깐만 식혀주고요. 5분 정도만 잠깐 머리 식혔다 할게요.